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 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 진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은 단연 울산시장 선거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은 송철호 현 울산광역시장과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김두겸 후보, 그리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박맹우 전 시장의 3파전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4년간 희망찬 울산을 만들기 위해 어떤 분이 시장이 될 것인가? 그 적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 특집 시사 진단 울산시장 후보에게 듣는다에서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을 제시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박맹우 후보와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송은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일단은 요즘 마음이 어떠신지 시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천 탈락 후에 국민의힘 경선 후보도 확정이 됐으니까요. 어떤 심정으로 좀 바라보셨어요? 일단은 뭐 저도 생각지 못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보니 어쨌건 시민들께 미안하고 평소 제 마음이 여간 착잡하지가 않습니다. 예. 어쨌든 20년간 몸담아온 정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결정하신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많은 부담과 우려를 안고 이렇게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속내가 궁금합니다. 예. 정리를 하면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정말 요번 그 공천 심사 과정이 너무나 밀실야합, 어떤 농단에 가까운 어떤 권력의 오만을 넘은 이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좀 경종을 울릴 겸 또 바로잡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은 제가 시장이 되어서 자꾸만 기울어져가는 울산시를 한번 이렇게 세워보고 싶은 그런 또 개인적인 욕심, 덜어는 또 시민들의 여망, 이런 것 때문에 무소속 출마까지 감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단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아무튼 공천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데요. 예.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중앙의 신권력층이 박맹우 죽이기에 나섰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중앙에서 누군가를 올리기 위해서 경쟁력이 있는 박맹우 후보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혹시 누구 지금 후보가 결정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제가 생각했던 거니까 그것을 뭐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 강원지사 경선 같은 경우엔 결정이 번복되기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사과 5.18 발언 사과도 하고 뭐 단식도 하시면서 김민태 전 의원이 다시 경선하기로 됐는데 당시에 뭐 지나간 버스긴 합니다만 당에 좀 더 많이 호소해 볼까 뭐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경위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공심위에서 제시한 뭐 조건에 위배된 거 하나 없고 뭐 물론 뭐 정과 경력 뭐 이런 데에 대해서도 위배된 것이 없고 또 시민 여론도 줄곧 아주 큰 차이로 1위를 유지해 오고 있었죠. 그리고 심사 전에 전 공심위원들을 2번씩이나 찾아가서 좀 원칙적으로 심사해 줄 것을 당부를 드렸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도 들었는데 이렇게 아무런 설명 없이 이 커트오프, 원천 배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아까 주신 것처럼 또 정중하게
이것은 수용하기 어려우니 재심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거기 또한 아무런 사유 설명 없이 기각을 당했습니다. 다만 굳이 말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진석 공심위원장의 몇 마디 문자 너무 송구합니다. 뭐 이런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고 이런 어떤 뭐 저는 농단이라고 막까지도 말씀드리고 어떤 오만 이런 것을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어떤 기준에 대한 설명조차도 없었습니다.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충북지사, 뭐 충남지사, 경기지사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가장 핫한 단어는 윤심인 것 같아요. 예. 결과를 놓고 보니까 진짜 윤심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보시기에 좀. 지금 이제 하나하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들고 결과적으로 저 경우에는 박맹우를 큰 차이로 앞서가는 박맹우와 함께 경선을 하면 결과가 뻔하니 염두에 둔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칼질을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죠. 예.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또 경선 공천 과정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보시기에 그 어려운 또 무소속 출마를 결정하신 것인데 자, 2014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삼선하시고 시장 임기를 몇 달 남겨두지 않고 국회의원 재보궐에 나섰고 또 그 다음 선거까지 재선 국회의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시장 재도전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여튼 모든 여건상 국회를 좀 배우고 알고 싶었고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행정이나 정치 경륜을 좀 쌓았기 때문에 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또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좀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강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떤 이런 걸 강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또 장점, 내가 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 출마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를 많이 잡았다는 면에서는 다른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러나 많이 했다는 것도 쉽게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고 그러나 룰에 따라서 또 쉬었고 또 이제 또 더 경륜을 쌓아서 또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의지랄까 또 시민 여망이 있었기 때문인데 요번 우리 국힘당 그 공천 내용을 보면은 저보다 훨씬 많이 한 사람들도 뭐 7분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5분 예사로 있어서 그런 것은 저는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장직을 하려고 한다면 시장을 경험 많이 한 사람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국민의힘 분위기가 지지하는 분의 연령층도 많이 달라지고 또 그것이 이런 걸로 표출되는 것 같아요. 30대 영선 인사가 대표가 되고 또 정치와 행정 경험이 전무한 분이 대통령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신선한 바람 이런 거를 또 기대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신선한 바람이 인위적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순실히 흘러가야 되고 또 세대 교체나 이런 것도 자연적으로 이제 능력을 키워서 차고 올라와야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17일, 18일 양일간 UBC 울산 방송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이 있었던 저희 여론조사인데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됐으니까요. 자, 3자 가상 대결을 그때 저희가 돌렸는데 송철호, 김두겸, 박맹우 이 3자 가상 대결에서
오차 법인의 접전이었습니다. 그 누가 승리하겠다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수치가 나왔거든요. 이 여론조사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거기에는 두 가지 큰 메시지를 저는 읽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보수 쪽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수 쪽에 단일화가 안 되고 분열이 되어서는 민주 쪽에 어부지리를 준다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저 입장에서는 제가 참 불가피한 이유로 이렇게 당을 떠났지만은도 저에 대한 어떤 지지세는 큰 변함이 없었다 예.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시민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걸 느꼈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어쨌든 여론조사 직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단일화를 좀 하자 제안을 하셨어요. 예. 일단 김두경 후보가 당시에 찬성을 했거든요. 지금은 예.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고 예. 최종 후보 결정된 뒤에 어떤 진전이 있었습니까? 이제 추후 이제 논의에 들어가야 되겠죠. 예. 예. 당시 찬성 입장 보이셨는데 뭐 말을 번복하시거나 그럴 가능성은 근데 있을까요? 이 어떨까요? 구도가 말입니다. 예. 일단 저는 하는 곳인 끝에 무소속 나오지 않습니까? 엄연한 실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또 보수라고 선언도 했죠. 여기도 이제 나오니까 보다시피 이쪽이 양립이 되어서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불안하기 때문에 이 단일화하는 것은 뭐 어떤 충분 요건이 아니고 필수 요건이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해요. 필수 요건이다. 뭐 그쪽도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이제 협의를 일단 긍정적인 답을 주셨으니까 예. 협의를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이 얘기만 한번 여쭤보고 다음 뭐 공약이나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죠. UBC 여론조사 결과 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을 넉넉하게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결국에 무소속 출마를 하시더라도 한 후보에게 유권자들의 표는 수렴될 것이다. 보수층들의 뭐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무소속 출마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된다면 예. 가정이긴 합니다만 완주하십니까? 뭐 그건 뭐 당연히 그때 제안을 할 때부터 선언한 또 각오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어떤 마음으로 완주를 떠나서 물론 이제 결집식에 줄 수도 있지만 뭐 그것은 또 현실적인 인물에 대한 판단까지도 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인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봐야 되겠죠. 예. 개인의 경쟁력, 인물을 보고 판단해 그렇습니다. 주시리라 믿는다. 아까 말씀한 건 원론적인 얘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박맹 후보의 최근의 이야기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울산 현안들 그리고 어떤 공약들을 좀 내세우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울산의 현안과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죠. 울산시장 3선 연임하시면서 정말 많은 정책들 또 만들고 진행하셨을 텐데 그때 잘 된 것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 이렇게 하나씩 좀 들어볼까요? 예. 예. 제가 재임하면서 막 성공적인 거, 잘 된 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마침 그때가 일반시에서 광역시로 이렇게 승격되면서 많은 할 일이 있던 그런 시절이어서 어찌 보면 그런 면에서는 과도기도 합니다만은 그때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울산 역사를 새로 썼다. 아니면 울산 틀을 새로 짰다.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많은 일을 당시에 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한번 쭉 이렇게 큰 것만 한번 열거를 해본다면 뭐 KTX 역 유치, 뭐 국립대 유니서처 유치, 혁신도시 유치, 이제 거기다가 대공원, 뭐 등등 하면서 울산대교, 하늘공원도 있지만 수출이 당연 최초 200억 불에서 한 1000억 불을 넘었었다든지 소득이 6만 불에 달성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고 특히나 환경 오염 도시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거명되던 울산을 환경도시로, 뭐 태화강을 주축으로 하는 환경도시로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했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자부를 하고 있죠. 네. 좀 아쉬웠던 것도 분명 뭐 아쉬운 있으실 것도 텐데. 한두 가지가 아닌데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방구대 안각화 보존 문제 아직도 표류를 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당시에 우리 시는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 끝에 내놓은 안이 있었는데 유로 변경 안이 있었는데 이것은 안각화도 보존하면서 또 우리 자연댐 물도 유지를 하는 참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것이 문화재청에 의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뭐 수위 조절 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만 지금까지도 오고 가고 하면서 예.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은 뭐 인구 유출, 청년 일자리, 지역 발전, 뭐 복지, 부동산 참 고민이 많은데요. 예, 우리 예.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울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법은 어떤 건지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울산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이렇게 살펴보면 많습니다. 가지는 많은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경제다. 예. 경제고 쉬운 얘기로 이렇습니다. 경제가 위축이 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가장 중요한 거 하니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치와 같다. 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없는 데는 시민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거죠. 뭐 그래서 울산은 지금 뭐 100만도 자꾸 위협받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해야 하는 경제다. 경제다. 그 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뭐 복지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은 그 뒤에 경제로부터 문제를 풀면 같이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가치로 따지면 가장 최우선 할 일, 최우선 가치가 어떤 경제 활성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예. 경제에 관해서는 이제 여러 뭐 많은 분들이 무슨 여러 가지 이 안을 많이 내는데 여기서 예. 뭐 디테일한 거 다 하는 내가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많은 고민 끝에 첫째 울산 경제의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각 행정 또 기업체 시민단체 등 해서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면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시민 공감대까지 확산시켜 나가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 울산경제혁신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자. 예. 여기서 울산경제의 모든 것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어려운 어려운 대로 또 하나씩 이루면 이루는 대로 이것을 널리 시민들과 공유하면서 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자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울산 경제의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조례화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네. 그런 구상이 있습니다. 1차 공약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경제뿐만 아니라 뭐 청년 여성 등 9개 분야에서 뭐 예.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우셨는데요. 경제는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나머지 그 분야에서는 외에는 뭐 크게만 방향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환경 같은 데는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도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직도 보면 태화강도 정비해야 되고 천도 정비를 해야 되고 대기질도 또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과 공기와 땅을 제대로 좀 관리해 보겠다. 큰 틀에서. 예. 근데 문화 같은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하드웨어는 이제 되어 있는 편인데 이 장르별로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정말 문화적으로 더 성숙한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고 복지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시행되고 있어서 막 거기에 또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더 해서 계속 이렇게 복지를 정진시켜 나가겠다 하는 것이고 또 개발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 규제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규제를 풀면서 특히나 그린벨트
또 뭐 용적률 예. 이런 어떤 건축 규제 같은 걸 좀 풀면서 좀 쉽게 재개발이든 건축이든 이 개발 사업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뭐 거기에 있어서 일자리도 생겨나고 또 우리 시가지도 정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교통 관련 공약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볼까요? 트램 조기 건설이 들어있네요. 예, 그 맞습니다. 예전에 재임 시절에 경전철 공약 백지화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 있었는데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달라졌는데 예.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현 시장이 지금 시장께서 이제 추진하고 있고 뭐 그것을 우리 당에서도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또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도시다 보니까 자, 사실 이 자치단체장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이 되는데 또 유권자의 약속을 지키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예산 확보가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예산 확보는 뭐 한마디로 투쟁이라고 보면 되겠죠.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예산,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것을 중앙이 또 필요한 일, 중앙이 또 중앙정부가 지향하는 바와 일치를 시켜서 끊임없이 이제 공식 라인 예. 플러스 비공식 라인까지 동원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확보 노력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특집 시사진단 울산시장 후보에게 듣는다. 첫 순서로 박맹우 울산시장 후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되는데 박맹우 후보가 꿈꾸는 우리 도시 울산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집니다. 예. 우리 울산은 근대화, 조국의 근대화의 메카역을 다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좀 위축이 됩니다만은 울산 3대 주력,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루었던 3대 주력을 더 발전시켜서 아마 여기에 5대 주력까지 더해서 예. 울산의 이 능력을 키워서 대한민국 불변의 산업 수도 위상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번영해 나가는 우리의 2대, 3대들이 번영의 울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울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승리하기 위해 나오신 거 아닙니까? 6.1 지방선거에 꼭 승리해야 하는 이유와 어떤 전략으로 내가 승리하겠다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어필하신다면요. 저는 이런 울산의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경륜의 박맹우가 있다. 예. 열정의 박맹우를 한번 믿고 한번 저를 뽑아 주십사. 정말 울산 어려울 때 한번 이걸 이렇게 세워보겠다 하는 것을 확실히 주장하고 믿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경륜 필승 전략이다.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인사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마치도록 해보죠. 제가 참 무소속이라는 사실이 저도 믿어지지 않습니다만은 어쨌건 주변 여건이 이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어쨌건 저희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상하셨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화를 반드시 성공시켜 가지고 우리 보수가 계속 울산을 맡아가는데 차질을 얻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사진단 끝곡으로 어떤 곡을 좀 전해주실까 기대되는데요. 어떤 곡입니까? The River in the Pine이라고요. 예. 푸른 솔밭 사이로 강물은 흐르고 제가 이 노래는 존 파이저의 곡인데 20대, 30대 제가 아주 막 여러 가지로 좌절하고 어려울 때 이상하게 이 노래만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요즘도 자주 듣습니다. 그 신청을 했습니다. 예,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곡. 알겠습니다. 오늘 특집 시사진단 울산시장 후보에게 듣는다. 첫 순서로 박맹우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6일 지방선거 정말 투표함이 열리고 개표가 다 끝날 때까지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 과연 울산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적임자 누구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이었길 기대하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특집 시사진단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송철호 후보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ow, Charlie.